나온산을 봐봤자 부자들의 삶이다. 현실을 살자. 부자들의 로망을 실현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는 넓은 집에서 혼자 여유롭게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는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잠시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영상이 끝나고 화면을 끄면 결국 돌아오는 건 내가 앉아있는 이 방, 이 책상이 현실이다. 예능 속 남의 삶을 소비하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채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러갔을 뿐이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느껴지는 시대적 사실이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인 시간이 더 많고 관계는 많아 보이지만 깊이는 점점 얕아지며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흔히 염세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는데 이 고통의 근원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의지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관조,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을 제시했다. 예술이나 음악, 철학적 사유를 통해 우리는 잠시 의지의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가 말한 고독은 단순히 혼자 살아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을 다루는 능력,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회에 있어도 외롭다고 말했는데 이는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존재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있든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그의 통찰이 유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내면의 공허를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은 받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한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자신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가족 앞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친구들과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댓글 하나에도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보이는 나를 연기한다. 이런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당연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삶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 발생한다. 타인의 기준에만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타인이 정한 대로의 자신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나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의미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그 시간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다. 외부 소음에서 떨어졌을 때 생기는 사유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천 개의 알림이 기다리고 있고, 유튜브를 열면 추천 영상이 끝없이 이어지며, SNS를 스크롤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다. 잠시라도 멈추면 불안하고, 조용한 공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두려워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애쓴다. 하지만 깊은 사유는 바로 그 멈춤 속에서만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외부적 조건이나 소유보다 내면의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내면의 상태는 깊은 사유를 통해서만 형성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은 표면적으로만 작동한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피상적인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은 비로소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외부가 시끄러울 때는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 조용한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잠시 벗어나야만 만들어지는 자기 회복이라는 것도 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동시에 피곤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갈등을 조율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모든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의 밀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SNS를 통해 우리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그들에게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메시지는 끊임없이 도착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며,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서서히 소진된다. 감정적 에너지가 바닥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며,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고독이 무언가 슬프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소진된 감정이 채워지고 흐트러진 생각이 정리되며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고독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견디거나 때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대화가 이어지고 활동이 있으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혼자 남겨지면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스마트폰을 들고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런 방식으로 보낸 혼자만의 시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외로운 느낌만 들 뿐이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한다. 이런 활동들은 즉각적인 재미나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재능이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길러진다.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종종 부정적으로 본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혼자 여행을 가면 친구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진다. 이런 시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자신의 사회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독이 사회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는 의미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한 시간이 견딜 수 없으며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심이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태는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고 관계가 자신의 공허를 채우는 수단이 되며 결국 관계는 서로를 소진시키는 것이 된다. 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더 자유롭다. 타인이 필요하지만 절박하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부재를 견딜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맺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능력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이며 내면의 공허를 외부로 채우려 하지 않는 능력이고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 현재의 삶을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깊은 고민 없이 이루어진다.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사회가 요구하니까 받아들이며 관습이니까 따르고 두려우니까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관성대로 살아가며 어느새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삶을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전반부는 항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젊을 때는 외부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진정으로 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만 제대로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과정이 바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꾸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덜어내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가능해진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고독을 깊이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으며 사회적 교류를 최소화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비정상적이거나 외로운 삶으로 볼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은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천재는 고독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이는 뛰어난 생각이나 창조적인 작업이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며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은 깊은 사유를 방해한다. 우리의 정신은 외부로 향하게 되고 내면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으며 표면적인 생각만을 반복하게 된다. 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내면으로 향할 수 있다. 외부의 방해 없이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독창적인 생각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쇼펜하우어처럼 살 필요는 없다. 그의 삶의 방식은 극단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통찰, 즉 고독이 창조와 사유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고독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알림이 울리고 메시지가 도착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이 화면을 통해 끊임없이 침투한다. 심지어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스스로 연결을 찾아 나선다. 무료할 때 자동으로 SNS를 열고 조용할 때 유튜브를 켜며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것을 빠르게 채우려 한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고독은 불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진정으로 혼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고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알림을 끄고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독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무언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그 너머에 있는 평화와 명료함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서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방 안에 혼자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맴돌고 SNS에서 본 이미지가 떠오르며 아직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가 신경 쓰인다. 이런 상태는 비록 혼자 있지만 진정한 고독은 아니다. 진정한 고독은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의 소음도 잠재울 때 찾아온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화는 모든 행복의 기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음의 평화는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한다.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산책이 될 수도 있으며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음도 잠재우며 그저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난다. 가면을 쓰지 않은 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나,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운 나. 이 만남이 불편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 두려움, 욕망을 마주하게 되고 이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하지만 이 만남을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명언은 인생은 짧다. 그러나 진리는 멀리 작용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나 외부적 성취가 아니라 영속적인 가치라는 것을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이런 영속적인 가치다. 즉각적인 재미나 자극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성숙함과 깊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치를 명확히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것 없이 우리는 그저 바쁘게 움직일 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정말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른다. 많은 것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지는 모른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독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할 때 느껴진다. 고독은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신전이다라는 그의 말은 고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독은 평화롭고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에게 고독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자신의 내면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 마주하기 싫은 진실들이 고독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것을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이고 더 큰 문제가 되며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폭발한다. 고독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루고 정리하며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명료해지며 더 평화로워진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고독과 연결시켰다. 그는 음악이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일상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복사본이다라는 그의 말은 음악이 언어나 개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혼자 있을 때 음악을 듣는 경험은
특별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들을 때는 그 경험을 공유하고 반응을 나누며 어떤 의미에서는 음악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혼자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음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순수하게 소리에 집중하고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사유에 몰입하며 일상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상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경험한다.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또한 독서를 통해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만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올바른 독서는 우리의 사유를 자극하고 깊게 만든다고 믿었다. 혼자 있을 때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동의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만든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회적 경험이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신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통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시공을 초월한 연결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 주의가 분산되고 깊이 집중할 수 없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책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 수 있고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자연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했다.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자연이 인간 사회의 복잡성과 허위성에서 벗어나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혼자 자연 속을 걷는 것은 독특한 형태의 명상이다. 우리는 걷는 리듬에 맞춰 생각이 흐르고 자연의 소리와 모습이 정신을 진정시키며 일상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을 경험한다. 도시에서의 혼자 있는 시간과 자연 속에서의 혼자 있는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다.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인공적인 자극이 있고 소음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느껴진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는 좀 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존재 방식으로 돌아간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며 새소리를 듣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복잡한 사회적 사유에서 벗어나 더 단순하고 명료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진실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자연 속에서의 고독은 우리를 인간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또한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재능은 관역을 맞추는 것이고 천재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관역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독창적인 생각이나 창조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려 할 때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우리는 깊은 집중이 필요하다. 이 집중은 외부의 방해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우리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하나의 작업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창조의 필수 조건이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 작가, 사상가들이 고독을 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창조적인 작업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신을 분산시킨다. 창조를 위해서는 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정신을 하나로 모으며 깊은 내면의 원천에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술가나 창조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면이 있고 이것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일기를 쓰는 것이든 정원을 가꾸는 것이든 요리를 하는 것이든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려 한다고 말하며 현대 소비사회를 예견한 것 같은 통찰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소유하려 하며 축적하려 한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외부적 소유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 만족은 곧 사라진다. 새 차를 사면 처음 며칠은 기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다음 것을 원하게 된다. 이런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내면의 충만함, 자기 자신과의 평화, 삶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행복을 준다. 이것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성찰하며 성장시킬 때 얻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외부의 것들을 추구하는 대신 내면의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경험한다.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생산하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삶은 우리를 소진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말했는데 현대인들은 고통과 권태 사이가 아니라 과로와 소진 사이를 오가는 것처럼 보인다. 일할 때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쉴 때는 너무 지쳐서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한 진정한 회복이다.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정신을 정돈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소진시켰는지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으며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방식으로 소진되며 결국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악순환을 멈추고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의지와 표상이라는 개념은 핵심적이다. 그는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하는 맹목적인 힘이고 표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모습이다. 우리의 일상적 삶은 대부분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려 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다시 원하는 끝없는 순환.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의지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끊임없는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평화를 찾는다는 의미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태에 가까워진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주고 일상적인 욕망과 추구가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깨닫게 한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말하며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형성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죽음을 회피하고 숨기려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즐거움을 추구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다. 이것이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죽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던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미루던 것들을 실행하고 싶어지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은 삶의 진정한 영감이다라고 말했는데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든다는 의미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은 동정심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진정한 도덕성의 기초는 동정심,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동정심은 모든 진정한 사랑의 기초다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이 동정심의 능력은 고독을 통해 발전한다. 혼자 있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취약함을 직시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를 더 인간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끊임없이 바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작동한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강한 척하며 취약함을 숨긴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 가면을 벗고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취약함에도 더 관대할 수 있다. 고독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인간성을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인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FOMO, 즉 무언가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SNS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 그들이 재미있는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은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대중이 칭찬하는 것은 의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다. 파티, 모임, 이벤트, 여행,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것도 아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것들은 깊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다. 자기 이해, 내면의 평화, 삶의 방향성, 정신적 성숙,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볼 수 없고 SNS에 올릴 수도 없지만 우리 삶의 질을 진정으로 높인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경험을 쌓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그는 젊음은 실수를 저지르는 시기고 노년은 후회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젊을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충분히 성찰하는 사람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며 충동적인 결정을 피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삶의 중심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쇼펜하우어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노년의 행복은 젊음의 쾌락보다 더 깊다고 그는 말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피상적인 자극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만족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혼자 있는 능력을 일찍부터 기른 사람은 노년을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고독이 두렵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며 내면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반면 평생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존재에 의존해온 사람은 노년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친구들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능력이 없다면 노년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비관적이라고 비판받지만 그의 통찰은 실제로 매우 실용적이고 해방적이다. 그는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은 우리의 기대에서 온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실망하고 고통받는다는 의미다. 삶이 항상 즐겁고 관계가 항상 만족스럽고 일이 항상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면 우리는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삶이 본질적으로 어렵고 고통이 불가피하며 완벽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평화로워진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들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고통을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현실적인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외부의 화려한 이미지나 낙관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 삶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비관이 아니라 현실주의이고, 이 현실주의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위대한 생각은 고독에서 나오고 위대한 행동은 주된 흐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고독과 사회적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한 후 세상으로 나가 그것을 실행한다.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다. 항상 혼자만 있으면 생각은 풍부해지지만 실행이 부족하고, 항상 사회 속에만 있으면 행동은 많지만 방향성이 없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회적 활동에 치우쳐 있고 고독 속에서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많은 것을 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며 끊임없이 피곤하지만 성취감은 느끼지 못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멈추고 생각하고 방향을 재설정한 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현대 기술은 우리에게 끝없는 연결성을 제공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는 거리는 우정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진정한 관계는
물리적 근접성이나 끊임없는 소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과도한 연결은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대화는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고독은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는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 잘 알고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구분은 고독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할 것 같으며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며 우리가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의지의 추구를 줄이고 관조를 늘리는 것, 외부적 소유를 추구하는 대신 내면의 충만함을 기르는 것, 피상적인 자극을 줄이고 깊은 경험을 늘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것은 고독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인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통찰 중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상태의 차이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면을 다스리는 것,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 타인을 바꾸려 하는 대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고독 속에서의 성찰과 수련을 통해 가능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요약하면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 반면 내면이 혼란스럽고 자신을 모르며 끊임없이 외부에 의존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 결국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 한 형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자유를 추구했고 그에게 자유란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집착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고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만족하며 사회적 지위나 소유가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것들에 묶여 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소비 욕구, 성공의 기준, SNS의 좋아요, 끊임없는 알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정신을 외부로 끌어내며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구속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이런 자유였고, 그가 고독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해방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이 자유가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알았고, 우리도 이제 알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진정성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진정성이 얼마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진정성을 잃어간다. 상황에 맞춰 다른 모습을 보이고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진짜 자신을 숨긴다. 이런 삶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어떤 모습이 진짜고 어떤 모습이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진정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 기분이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며 화가 나면 그것을 표현한다. 가식 없이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사회 속에서도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연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더 편안해진다. 물론 사회적 예의나 배려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숨기는 것과는 다르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습관의 힘에 대해서도 말했다. 습관은 모든 삶을 지배한다는 그의 말은 우리의 일상이 의식적인 선택보다는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고독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리듬과 습관에 맞춰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일하고, 언제 쉴지를 온전히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습관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저녁에 글을 쓰는 것이 더 생산적일지,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있으면서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노력 없이도 발전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며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좋은 습관이 창조적인 작업과 정신 건강의 기초라는 것을 알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다루는 능력을 준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연속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삶이 순탄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혼자 소화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타인에게 위로를 구한다. 물론 타인의 위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혼자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찾으며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자신의 실수를 직시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고통을 혼자 견디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외부의 위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며 다시 시도할 용기를 얻는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보면 그는 수십 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혼자서도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으며 결국 말년에 인정을 받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고통의 의미는 특별하다. 그는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고통과 마주한다. 외부의 자극으로 감추려 했던 내면의 아픔, 해결하지 못한 슬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이 고독 속에서 떠오르고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혼자 있는 것을 피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고통을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억압된 고통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고독 속에서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점차 힘을 잃는다. 우리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이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의미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용기를 내는 시간이고 고통과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며 결국 고통을 초월하는 시간이다.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반문화적인 행위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성, 끊임없는 연결, 끊임없는 활동을 요구한다.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은 게으르거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가치는 대중의 인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반드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모임, 초대를 거절하고 SNS에서 벗어나며 생산성을 증명하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과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런 용기를 실천했다. 그는 사회적 기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남겼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빼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만족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에서 온다는 의미다. 끊임없이 활동하고 소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다음 것을 원한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다. 건강한 몸, 편안한 공간, 먹을 음식, 읽을 책.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실은 감사해야 할 것들이다. 고독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며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에서 해방시킨다. 더 이상 다음 것을 갈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기회를 준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는 삶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의미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멈추고 질문할 수 있다. 내 삶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즉시 나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시도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발견한 의미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방향성이 생기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며 매일의 행동이 더 큰 목적과 연결된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미는 철학이었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발전시켰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이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는 것이다.